안녕하세요. 승무원 면접의 새로운 기준, 면접합격연구소 하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작성 방법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합격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만들까요? 직전 대한항공 공채 100% 합격을 만들어낸 제자들의 자기소개 만들어드린 노하우를 모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호감을 주는 첫인상을 만들고 합격으로 연결되는 1분 자기소개 작성법을 설명드리고요. 그 이후 회사와 적합하게 작성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예시도 모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탈을 부르는 주의해야 할 점들을 먼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는 면접관이 서류 검토하면서 이미지도 체크하고 질문 리스트도 찾는 시간이에요. 비슷한 어피어런스에 비슷한 복장을 입은 처음 만난 6명 이상의 지원자들의 이미지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이력서의 모든 부분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기에 바쁜 시간인데요. 1분 자기소개 공통답변을 들으면서 그 시간 동안 지원자의 이미지와 역량을 동시에 파악합니다. 이때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점수를 부여할 근거를 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지원자의 미션이겠죠. 자기소개를 통해서 면접관의 시선을 나의 이력의 강점으로 리드하거나 자기소개 관련 추가 질문을 받아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면접을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관의 경험을 떠올려보면 자기소개를 들었는데 추상적이거나 이전 면접에서 이미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나 혹은 직무와 연관이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해진 시간 내에 지원자들을 파악하고 점수를 주기 어려웠었어요. 어떤 점수를 부여할지 판단의 근거를 찾기 위해 제3의 질문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호감형 질문을 받느냐, 의심형 질문을 받느냐, 또는 면접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느냐, 면접관에게 주느냐는 1분 자기소개로 리드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꼬리 질문을 안 받더라도 1분 자기소개를 잘 해내면 면접의 시작에서 첫인상을 호감형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과거에 아시아나항공 면접이 저의 인생의 첫 면접이었는데요. 최종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잘 해내서 공통질문도 저만 비껴나가며 병풍으로 취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입사 이후 교관을 하며 신입 채용 과정에서 임원분들을 통해 과거에 왜 저만 질문을 안 받고 합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첫 답변에서 합격을 판단하여 다른 지원자들을 더 깊이 있게 판단하고자 저에게 질문을 안 하셨다는 임원분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임원분들께서 이렇게 한 번에 호감을 판단할 수 있는 자기소개 주제 잡는 법을 안내해드리고 그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면접관들이 싫어하는 광탈을 부르는 주의할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는 나의 강점과 회사의 강점의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저는 항공사마다 그리고 실무 면접, 임원 면접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 드리기도 합니다. 대표님과 임원분들이 참여하시는 최종 면접에서는 회사 홈페이지 내의 인재상도 좋지만 오래 강조하고 계신 10년사의 키워드와 제자님들과의 교집합을 주제로 표현했을 때 결과가 좋기도 합니다. 인재상은 너무 중요하기에 숙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많은 항공사들의 인재상에는 표현만 다르고 내용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게다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수많은 여러 차례의 공채에서 오래전 인재상과의 나와의 어필은 흔하거나 뾰족하지 못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시기에 회사의 어떤 부분을 성장시키고 싶은지의 방향성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기소개를 표현한다면 10년사와 원래조회 그리고 회사의 임직원에게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강조사항을 지원자가 이해하고 있음에 게다가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미 과거부터 노력해왔음을 표현하면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고 흐뭇해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대표님께서 신년사와 직원 사이트에 가치의 가치 그리고 사랑받는 항공사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강조하셨고 이것이
합병을 결심한 이유라고도 표현하셨기에 최종 면접 전 제자들의 강점과 이 부분을 연결시켜 만들어 드렸고요. 이런 디테일한 노력으로 15,000명에서 140명 합격하는 경쟁률이 높은 직전 공채에서 제자님들 6명 100%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8명 합격한 자기소개의 비결은 인성 어필 자기소개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스펙은 이미 앞 단계에서 확인했기에 인성 답변과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공사입니다. 팀워크도 동료들 덕분에, 고객 만족도 좋은 동료들 덕분에, 작은 성과도 좋은 팀 문화 덕분에, 그리고 회사의 아이디어를 전달해 반영이 된 사례도 나로 인해 매출이 올랐다 보다는 나의 의견을 반영해주는 회사의 문화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관점이 엿보이는 겸손한 역량 어필로 수정해 드렸습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대표님께서 최근 10년사에서 공감적 배려를 강조하셔서 제자들의 강점에서 공감적 배려를 어필한 사례로 다시 수정을 해드렸고요. 결과는 100% 합격하여 50명씩 선발하는 상반기 공채에서 총 9명 합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대표님께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도전하고 성장하며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인재상을 강조하셨기에 이에 어울리는 진취적인 모습의 자기소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항공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에어프레미아,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 등등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임원분들의 관심사를 찾고 여러분들의 강점과 연결하는 방식을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주제들을 표현하실 때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기소개를 잘 작성하기 위한 이해를 위해 면접관이 식상해하고 꺼려하는 광탈을 부르는 주의할 점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면접에서는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관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9가지의 주의할 점 간략하고 디테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직무에 가장 어울리는 하나의 주제만 표현해 주세요. 욕심에 나열을 하신다면 나열이라는 표현은 화려한 스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각인이 되지 않는 전달 방법입니다. 오래전에 광고에서 봤었던 흔들림이 없는 영상을 촬영하는 핸드폰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요. 회사가 새로운 핸드폰을 출시할 때 선보이고 싶은 기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의 기능만을 광고에 선보였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모든 기능들을 나열했다면 보험 약관처럼 들었으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자기소개가 됩니다. 광고에서도 욕심을 내서 여러 훌륭한 기능들을 강조했다면 저에게 한 가지 기능도 각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역량을 스토리로 표현해 주시고 그래도 역량이 많아 욕심이 난다면 2갈씩 문장에 저의 역량 2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셔서 2가지 역량을 표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의 시간과 길이인데요. 작성 후 녹음을 하셔서 45초에서 50초 정도로 맞추어 주시고요. 스스로가 긴장을 하면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도 감안하셔서 조금 더 짧고 길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30초 자기소개,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편안하게 나 자신을 2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2줄 자기소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모두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면접 답변을 외워서 준비하지는 않지만 자기소개만큼은 달달 외워서 오히려 외우지 않은 듯 표현하는 대화법을 연습시킵니다. 다음으로는 주의할 점, 3번째 2갈씩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승전결로 전달을 해야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면접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시다가 결론 없는 자기소개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에 듣는 면접관의 입장은 불안하고 지루합니다. 2갈씩으로 주제 전달하고 이에 어울리는 마지막 문장으로 포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마카롱같이 시작과 끝은 같은 주제를 2번 강조하고 사이에 다양한 맛의 재료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추상적 단어 대신 스토리 표현입니다. 지원자들이 성실, 배려, 공감 등등 단어로 여러분들을 표현한다고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늘 의심하고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통한 성장하고 느낀 점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성실, 공감, 배려, 책임감 이런 단어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조하지 마시고 스토리를 전달해서 면접관의 머리와 가슴이 책임감, 공감, 배려가 연상이 되고 떠올라졌을 때 이런 성향의 지원자인가 보구나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로 책임감이 있는 강사입니다 라고 저를 책임감이라고 믿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공채기간에는 새벽 2, 3시까지 전화 상담을 하며 자소서에 작성할 항목별 내용들을 수강생들의 개인마다의 전화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정규 수업 외에 매 공채 대비 무료 특강을 열어서 모든 면접 전 이해하고 연습이 되어 가실 수 있도록 수차례 추가로 수업을 해드립니다. 수강생들의 하루의 수업이 소중하기 때문에 매달 보강 수업을 열어 결석하신 분들과 수업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수업하시는구나를 떠올리고 느끼고 믿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사례로 설명해서 면접관이 키워드를 떠올리게 만들어 보세요. 면접관 스스로 떠올린 키워드에는 신뢰가 가기 때문입니다. 5번째, 사물과 별명 비유입니다. 이거 수십 년 전 답변 스타일 같은데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저는 인간 비타민입니다. 진주 같은 지원자입니다. 이런 이야기 절대 안 됩니다. 근거가 없는 이런 류의 자기소개는 지원자 10,000명이 모두 사용해도 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만의 각인이 되는 자기소개가 될 수 없고요. 무엇보다 면접관은 오로지 역량, 지원자들의 근거 있는 역량 스토리를 궁금해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6번째 말씀드릴게요. 결과의 수치화인데요. 아까 제가 면접관들은 항상 의심을 한다고 했잖아요. 팀워크 역량이 있습니다.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등등보다는 우리의 결과를 수치화하면서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부서들로부터 함께 일하고 싶은 올해의 동료 3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혹은 1년간 30여 개의 칭송을 받으며 역대 최다 칭송 직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저 운동을 좋아합니다. 마라톤이 취미입니다. 보다는 몇 킬로 마라톤을 10회 이상 완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더 근거 있고 역량이 있어 보이시죠? 이번에는 7번째 비교 우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직원 제의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참여하면 받는 상인지 한두 팀 정도만 받는 귀한 상인지에 따라 가치가 다르잖아요. 정직원 제의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직원이 정직원이 되는 회사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특별한 제의를 받은 건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우위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여 개의 팀이 참가한 공모전에서 3팀에게만 전달하는 수상을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0여 명의 인턴 중 유일하게 정직원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장님께 카페를 20년간 운영하며 만났던 아르바이트생 중에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밝은 아르바이트생은 처음이다 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등등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역량이 어필되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8번째 주의사항은 본문, 단문 사용입니다. 하나의 문장을 여러 접속사를 이용해 길게 설명하면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면접관님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사람의 이미지도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력서도 확인하기에 늘 멀티 업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단문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문을 사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본분을 사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반말 같은 답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이므로 훈련팀에서부터 모든 언어를 단아가로 훈련시킵니다. 어색하시더라도 이런 표현이 더 면접에 적합하고 직무에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는데 매번 다른 역할을 받아서 적응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를 통해 이런 식의 표현 어떠신가요? 뭐뭐 했는데 이런 표현이 다소 학생답고 고객님들 앞에서 반말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매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른 적응을 위한 노하우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더 직무에 어울리는 면접형 표현임을 이해해 주시고 단문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 느낀 점, 성장한 부분의 표현입니다. 멋진 경험이나 스토리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항공사의 면접관이나 신입훈련팀 교관들은 5성급 호텔 근무 이력을 보아도 인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편의점이나 집 앞 작은 카페에서 근무하더라도 이를 통해 서비스란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느끼고 깨달은 그런 점이 남다른 타고난 서비스인의 모습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좋은 곳에서 근무했더라도 동료들과 고객에게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고 기여한 점이 없는 직원들도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신입훈련팀 교관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디서 배워와서 자기만의 컬러가 있는 사람보다 하얀 도화지 같은 신입이지만 서비스 마인드가 남다르고 열정과 공감이 있는 그런 신입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서비스도 그곳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항사 출신이나 LCC에서 FSC를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면접관 입장에서 우리와 다른 그곳의 서비스 마인드로 임할지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새로 잘 배우고 나이 어린 선배들과 어울려 초심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태도나 답변 내용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진 소재가 빈약하다고 걱정 마시고 어디에서든 타고난 서비스인이고 일잘러인 협업을 잘하는 인재처럼 느껴지는 느낀 점과 배우고 성장한 점을 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느낀 점 없이 화려한 이력들의 결과를 나열하시면 안 되겠죠. 느끼고 성장하여 이 회사에 기여할 점으로 마무리하셔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